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각종 DCF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DCF가 뭐냐? DCF는 Dose Conversion Factor인데요. 이 DCF 문제가 대놓고 막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못 봤어요. 기술사 문제 몇 개 있었고, 뭐 SRI 문제에서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DCF 값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DCF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문제를 봤을 때 DCF가 그러니까 도즈 컨버전 팩터를 이용했던 문제더라라는 것을 캐치하는 게 이번 동영상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베타 선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베타 선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타 1번 첫 번째 오로지 판서로만 진행을 할게요. 따로 그림을 뭐 만들어 온 건 없어가지고 1번 피부에 베타 선언 오염된 경우.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피부가 있고 피부입니다. 피부. 베타 선언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베타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아래로도 이렇게 피부 쪽으로도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일정 깊이인 우리가 실용량으로 정하는 피부의 기저층, 세포 분열이 활성한 층이 0.007cm입니다. 이 0.07mm고요. 이러한 도식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표면에 대한 표면 오염도를 줘야 될 거고요. 표면 오염도를 줘야 될 거고요. 곱하기 DPS로 바꾸고 이 붕괴에 대한 베타선이니까 평균 에너지를 줘야 할 겁니다. 평균 에너지가 뭐 매브라고 합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매브로 하니까 그러면은 이 매브를 줄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베타 선언이 피부랑 겹쳐 있잖아요. 이 피부에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피부에 대한 질량 흡수 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대한 질량 흡수 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18.6 에너지 최대 에너지 0.036 마이너스 1.37로 나눠줍니다. 이게 베타선의 인체에 대한 흡수 산량이고요.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고요. 공기 중에 대해서는 이게 됩니다. 이거는 공기고요. 둘 다 단위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면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없어지고 그람을 우린 흡수 산량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시간을 보통 이제 세크가 아니라 아워 단위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감쇄를 고려하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밀도는 우리 몸의 밀도는 보통 1g/세제곱센티미터로 가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눈에 보이시죠?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눈에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를 안 적었는데 아까 여기 얘기했다시피 지금 베타선의 반은 공기 중으로 가고 있고 반은 피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0.5를
꼭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묶은 게 결국에는 고정된 상수만 묶었으니까 이게 DCF가 되는 겁니다. 뭐 굳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뭐 2.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네요. 이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정된 상수가 아닌 주어진 뭐 방사능의 오염, 에너지, 뭐 질량, 에너지, 흡수 개수를 곱하게 되면은 흡수 전량이 딱딱딱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체에 베타 선원이 오염된 경우, 그러니까 표면 오염 물질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피부가 있습니다. 아니, 피부가 아니라 벽이 있고요. 어떤 벽, 뭐 물체 표면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베타 선원이 이렇게 아까처럼 공기 중으로 나올 테고요. 사람은 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 있고요. 근데 이 우리 몸 같은 경우나 뭐 베타선 같은 경우는 유효 원자 번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방산란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우리가 당장 무엇인지 알 수 없겠으나 이 인체보다는 또는 공기보다는 유효 원자 번호가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후방산란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는, 물론 그냥 가는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이 후방산란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절만 나오는 0.5와 후방산란 인자는 일반적으로 헬스피직스 기준을 따랐을 때 1.25를 고려해 주는데 문제에서 제공이 되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베타 합선에 표면 오염도가 있고 DPS로 바꿔주고 에너지가 있고요. 0.5 이거 1.25 아까 후방산란이라고 했습니다. 후방산란 그리고 이제 1.6 곱하기 11-23승 역시나 이거는 바로 인체가 아니라 공기가 아니라 인체로 해주셔도 되는 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가 처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기의 흡수량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조직의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를 곱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른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피폭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베타선과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베타선원과의. 그래서 공기의 질량 내지 흡수 계수랑 공기의 밀도 곱하기 거리 그리고 다시 우리 피부에 대한 감쇄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정된 상수만을 보게 되면은 요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DCF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자, 세 번째는 이제 물체가 아니라 어떠한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있고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베타 선원 가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줄 때는 이제 불활성 기체를 줍니다. 불활성 기체를 주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에 피폭을 받게 되는 거죠. 피폭을 받게 되는데 이 침잠 선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브머전이라고 하죠. 서브머전 선량을 구할 때입니다. 서브머전 침잠 선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베타선의 구름에 대한 이 선언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피당 방사능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 지금 우리가 구름 안에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구름 안에서 이제 베타선언이 입사를 하게 되고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밀도를 먼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램을 바로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1dps로 바꾸고 평균 에너지를 다시 한 다음에 하시고 시간도 역시 3600 세크/아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위와 같이 0.5나 0.25나 뭐 그런 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있긴 하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피부에 대해서 피폭을 받게 되면요. 한쪽 면으로만 피폭을 받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떠한 공기 중에 이렇게 침잠이 되었을 때 불활성 기체니까 우리 몸에서 그냥 그대로 나올 테고요. 그래서 내부 피폭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외부 피폭량을 구하는 건데 베타선원이기 때문에 이 베타선원의 다음에 나올 개념이지만 베타선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비정보다 더 두꺼운 물체에 있을 때는 이제 한쪽 면만 피폭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쪽 면만 피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타선원으로부터. 그래서 이것도 역시 0.5를 곱해줘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0.5. 지금 여기 지금 질량을 얻기 위해서 밀도를 곱해줬을 때 인체의 밀도가 아니라 공기의 밀도를 곱해줬죠. 공기. 일단은 베타선원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게 이제 어떠한 공기 중에 존재하는 구름이니까요. 그래서 공기와 인체의 흡수 비가 1.1 정도 됩니다. 10% 정도가 이제 인체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1.1 이거 역시 또 어떠한 상수를 따로 주어주게 되면은 그거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인체의 기준 피폭점까지의 0.007로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피폭점까지의 감쇄까지 고려를 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상수끼리 묶으면은 뭐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요. 요거까지 묶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위에서 여기 밀도 부분 있잖아요. 이 밀도 부분을 뭐 공기 조건, 대기 조건에 따라주면 보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DCF일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까지 고정된 값이니까 이렇게 포함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베타의 최적선언입니다. 최적 베타 선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통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베타 선언인데 이 용기가 어느 정도 두께를 갖고 있겠죠.
이거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께를 갖고 있어요. 확대. 그러면은 여기서 비정 계산을 한번 해보죠. 비정. 저는 이제 0.01에서 2.5 매브까지 사용이 가능한 이 식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이 식을 이용해서 베타선의 이제 비정을 구하게 되면은 이 두께보다 이 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낸 비정이 이것보다 짧게 되면, 즉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베타 선언에 한해서는 이거를 무한매질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매질. 왜냐면은 베타선이 결국에는 이거를 제대로 뚫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비정이 이 벽 두께보다 짧을 경우에는 무한매질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한매질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 반대편의 베타선은 여기로 피폭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폭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면의 표면 선량을 잴 때 반대편에 있는 선량은 측정이 안 되니까 0.5를 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었을 때 밀도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는 이제 밀도가 이제 물의 밀도, 이게 수용액을 가정할 시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다른 밀도가 주어지면 그거 밀도 곱해주면 됩니다. 선의 표면 선량. 곱하기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과정 똑같이 네 번째 반복이죠.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곱하기 이제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 곱하기 물질의 두께인데 단위는 이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0.5를 안 적어줬네요. 이거는 지금 베타 최적선의 표면 선량을 구할 때 이 무한매질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비정이 이 벽의 두께보다 짧을 때는 베타 선원이 반대편에 대한 벽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쪽 면만을 비폭선량을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방사선 측정기를 갖다 대었을 때 표면 선량을 구하게 된다면은 일정한 최적을 갖고 있는 베타 선원에다가 수용액을 가정했을 경우 이 밀도를 통해서 질량을 바꿔주고요. 이후 우리가 했던 상수들을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0.5는 한쪽만 피폭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고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두께에다가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이 네 가지만 설명을 들었는데 2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에 감마선원이나 예탁선량 같은 경우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